안녕하십니까. 행복충전 어맹란 장미합니다. 네. 요즘 날씨 정말 장난 아니죠? 아유, 네, 죽겠어요. 그냥 더워서. 오늘 같은 날은요, 그냥 요 근래 그냥 열심히 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찬물로 샤워를 샥 하면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 저 어맹란 씨는 피서법이 있나요, 따로? 네, 그것도 참 시원하죠. 그런데 자꾸 덥다 하면요 정말 뛰어나가고 싶을 정도로 더워요. 맞아요. 그럴 때는 그 말 있잖아요. 이열치열이라는 말 있죠. 더우면 더울수록 뜨뜻한 게 행동하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럴 때 뜨뜻한 그 차 한 잔 옆에 놓고요. 후를 마시면서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명상을 하면 예, 더위고 뭐고 다 도망가요. 맞아요. 네. 참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럼요. 그 우리나라 녹차가 세계적으로 그 은은한 향기가 있다고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녹차의 향기도 좋지만 우리 그 차 문화와 불교는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요. 네.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전 세계에 그냥 열심히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누구신데? 있습니다. 궁중 달의 보유자 김의정.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우리 전통차의 숨결을 살리며 2대에 걸쳐 한국의 차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1995년 우여곡절 끝에 설립된 명원문화재단을 근간으로 명원달의 전수관, 한국명원차문화연구소, 운영국 예절학교 등을 세워 국내 수많은 지부를 통해 차문화 보급과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궁중달의 보유자이면서 한국다도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녀의 다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어맹란 장미화의 행복충전. 오늘 모신 분은요, 궁중 달의 기능 보유자이시면서 차 다도의 우리나라 다도의 아주 어머니시라고 불리우시는 김의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유, 너무 뵈니까 너무 가서 못하고 역시 무형문화재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아이고 나도 자중하고 좀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반성이 생깁니다. 특히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도로 감사드리고요. 또 불교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전통 문화인 다도를 알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에 소개해드린 대로 그 달의 전수관, 운영국 예절 학교 네. 등등을 운영하신다는데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도 다도 공부를 가르치시나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방학인데요. 저희 학교는 지금 더 바빠요, 사실은. 예. 제가 지난주에 금강산에 다녀왔습니다. 네. 신계사라는 그 절에요. 이 더운데. 예, 그래서 거기서 차를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오자마자 또 다음 날 또 김해 가서 네. 우리 차가 2000년이나 된 오랜 역사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김수로 왕비신 허왕옥 그 왕비께서 인도에서 오셨을 때 차시를 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고 또 역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차를 올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국 교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반가웠던 건요. 이때까지 다도하면 여자들이나 그냥 네. 치마바람 그렇죠. 날리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남자 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교감스님 오시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때까지 연수를 많이 다니셨는데도 다도 교육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일주일 연수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받으시고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자기네 학교 돌아가면 학생들한테 꼭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운 줄도 모르고 지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도하면 말이죠. 네. 우리 생각에는 뭐 고급 문화다, 고급 사람들만 배우는 거다, 한가한 부인들만 그렇죠. 배우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들 기피하는 네.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 교육 대상이 어떤 네. 사실 다도가 굉장히 잘못 알려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선 다도하면 우리나라는 다도 다래가 없는 줄 알아요. 네. 다 일본 거라고 잘못 하시는데 사실 일본보다 저희 역사가 더 깁니다. 저희는 이제 김수로왕 허왕욱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이라는 예. 긴 역사가 있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저희 다도 문화를 가지고 가서 아주 세계적으로 꽃을 피웠지요. 그러니까 네. 더 속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문화를 뺏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상은 다도에는 연령에 무슨 종교에 뭐 지위 그렇겠죠.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 뭐 어른애부터 유치원부터 저희가 실제로 유치원 교육서부터 일반까지 쭉 하고 있는데요. 또 일반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는 사람이 뭐 한가에 산다 이렇게 아시기 쉬운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여유가 없으신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유를 가지시고 네. 자기 생활에 더 보탬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 스님들도 여러분 공부하러 오셨지만요. 수녀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예. 그래서 졸업을 정식으로 하시고 네. 뭐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또 이 캐톨릭의 다도 그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요. 네. 보면 이제 명원 쌤 저희 어머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시작을 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30년 예. 동안이나 이 차문화를 알리시려고 예, 제가 하고 이제 계시다. 하는 거는 30년인데요. 네. 저는 사실 어머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평생을 우리나라 다도 찾는 거기에 이제 이바지하셨고 또 그 다도라는 게 일본 게 아니다, 한국 문화다라는 네. 걸 알리기 위해서 정말 초창기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도 역사가 오래됐 때는 그런 말은 있지만 실체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상징될 만한 것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도의 성지라고 하는 그 해남의 일지암의 그 복원서부터 앞장쓰시고 근데 말이 앞장서고 복원이지요. 그 시절만 해도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어서 네. 남해 가기도 쉽다 편하죠. 하지만 제가 또 가봤는데요. 당일치기를 하기 힘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도 하룻밤 묵고 오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도 힘드는데 그 옛날에 도로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 번 다니셨나 제가 가보고 놀랬고 네. 또 일지암 자리는 지금 대흥사라는 그 절에서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맣게 이제 복원이 돼 있는 암자가 이제 있는데요. 그때는 그 길이 전혀 없는 상태였지요. 그러니까 뭐 풀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뭐 개천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나 똑같은 그걸로 다만 기록을 보고 더듬어서 이제 그걸 찾으시는데 그 일지암에 그 계시던 우리 그 다도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초의 스님이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맨날 며칠 오늘은 어느 쪽에 차나무를 몇 그루 심었다. 또 오늘은 백일홍 꽃을 몇 그루 심었다. 또 약수물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나왔다. 이런 물도 기록, 중요하죠. 예, 기록을 더듬어서 그 자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찾아서 다 복원이 되고 이제 확인을 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냥 진눈깨비가 왔어요. 또 그때 고무신 벗은 신고 올라가셨는데 너무 길이 미끄럽고 고무신이 막 그때는 좀 고무신을 잘 못 만들었는지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워요. 예 옷이 미끄럽죠. 신발도 벗겨지고 그럼요. 벗은도 자꾸 벗겨지려 벗겨지고 그래서 벗겨지고. 옆에 같이 이제 가시던 그 우럭
김봉호 선생님 한 분이 해남 분이세요. 네. 그분이 이제 차에 굉장히 이제 어머님 많이 도와주시고 네. 같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분이 참다 못해서 얻고 내려왔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우리 차인들한테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네. 차에 대한 문화를 네.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접하거든요. 그렇죠. 저 젊은 사람들도 그러고 지금을 가리키시면서 그때 어머님 시절 말고 네. 지금의 문화를 차 문화를 접하는 그 분위기는 어떻게 읽으세요? 제가 학교를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넘거든요. 정식으로 이제 예. 어머님 때는 뭐 정식 학교라는 게보다 그냥 제자들 예. 뭐 몇 명 이렇게 집에 오셔가지고 그냥 가르쳤는데 요즘은요 굉장히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 젊은 층에서 그 10년 전만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커피 문화가 굉장히 참 왕성해가지고 커피 마시는 그 젊은 층이 많았는데 커피는 알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보면요. 점점 우리 차 문화에 관심들을 아유.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고 그래야죠. 그래서 그 차이가 10년 전보다 네. 많이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궁중다도 하면 오늘 모신 김희정 선생님이 초창기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네. 많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그 이전에 벌써 그 아까도 그 네. 고무신 벗겨줘서 네. 얻고 가셨던 어머님. 김미희 여사님이 어머니 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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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김미희 여사님께서 어떻게 처음 그 차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끔 하셨는지 네.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실 거예요. 네. 사실 제 자란 환경은요. 네. 사업가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저는 사실 고향이 대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제 어릴 때 소개를 드리면요. 친할머니 댁은 굉장히 전통적인 한옥 가옥에서 네. 사셨어요. 근데 이제 외가 쪽 할머니는 정말 그때 시대로 신식이죠. 양옥집에 이제 또 그 비누 공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공장 안에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장작으로 된 오븐도 있었고 그래서 가스테라 이제 발음을 게스테라라고 하셔서 그런 걸 또 잘 구워주시고 또 보면은 지금 보니까 그게 홍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맛은 모르고 다만 잘 이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제가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차보다도 그 그릇이 갖고 싶어서 외갓집에 이제 할머니한테 애교를 떨고 이제 그런 비슷한 그릇을 주면 이제 그릇 받는 재미에 자주 네. 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 친할머니 댁 가면요. 네. 저희 아버님이 또 7남매 8남매 막내시니까 네. 또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며느리 서열로 치면 미치니까요. 아무래도 큰 며느님이 큰 어머님이 계시니까 저희도 뭔가 괜히 기가 죽어요.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이제 그 남자애를 좀 올리는 그 기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면은 뭐 야단을 받나 맞아요. 네. 뭐 가시나가 소리가 크다. 뭐 문지방을 넘나든다. 뭐 타 넘는다. 또 뭐 맞아. 뭐 한옥 그 한지 종이가 문 열릴 때 이렇게 떨어지면 또 문을 또 구멍을 냈다고 야단을 잘 맞고 또 이제 그 저희는 이제 그 어릴 때 보면은 그 큰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산소에 가는데 사촌들이 다 버스를 대절을 해서 가는데요. 우리는 그냥 누가 돌아가셨다는 개념보다도 사촌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버스 타니까 신이 나서 막 네. 노래를 하다가 또 야단을 맞고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외갓집에 더 이제 마음 편하게 네. 가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공주 대접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큰 뒤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아저씨들 보고 뒤지. 올려달라 해서 뒤지 위에 제 살림을 다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이제 이쁜 그릇은 그 위에서 살림을 이제 다 네. 살고 그래서 이제 그릇을 좋아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비누 공장에 성공을 했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서울로 가셨어요. 또 딴 사업을 하시느라고. 네. 그러니까 비누 공장은 저희 어머님이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은
그때는 수표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금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참 꿈 같은 얘기인데요. 가만히의 돈을 지금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어떤 데 너무 돈이 드니까 아이, 그 가만히 돈을 진작 알았으면 그 하나라도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때는 돈 귀한 줄도 모르고 네. 또 저희 어머님은 항상 말씀하시길 돈이 참 귀한 거지만 네. 여러 사람이 만지다 보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럼요. 그래서 돈을 밤새도록 시세는 거예요. 근데 세숫대가 뭐 3개, 4개, 5개 있어요. 그리고 네. 마스크를 하시고 돈 냄새가 톡하다고. 어. 그래서 돈을 시고는 또 그 크레솔인가 그 소독약에 네. 또 손을 넣고 또 뜨거운 물로 또 헹구고 찬물로 헹기고 이런 걸 어릴 때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런 외할머니 영향을 받지 않았나 했는데 이제 또 서울에 와서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방직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에 아주 시골에서 돈을 벌었다고 서울 성북동에 한옥을 어마어마 큰 거를 지금 보면 뭐 그렇게 어마어마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릴 때는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그 집이. 근데 광이 여러 개 있었고 그래서 그 집에 이사 가자마자 6.25가 터진 거예요. 1년도 못 돼서. 그러니까 수리를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6월 초에 아마 다 끝낸 것 같아요. 네.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우물도 다시 파는데 6.25가 6월 25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집에 며칠 살지 못하고 6.25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돈 다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가만히 돈을 한거 보지도 못했거든요. 예, 저도 그때 보고 못 봤는데요. 아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없어졌죠? 그때 옆에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네. 딸이 이제 서울에 가서 아주 큰 집을 샀다. 이제 그것도 한옥이다. 외할머니 이제 양옥에 주로 네, 네. 계셨으니까 네. 아주 어떻게 사나 오셨다가 6.25를 만나서 오도 가다 못 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노인들 이제 어른들이 편찮으시면 네. 꼭 뭐 머리다 이렇게 띠같이 잠매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골 아프다고 밤낮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어머님 아버님은 또 뭐 인민군들이 잡으러 오니까 뭐 다 뿔뿔이 이상가족이 네. 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차 문화를 이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 6.25를 1차 이제 겪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피난을 갔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이 이제 피난했는데도 저희가 방직을 하는데 네. 그때는 물자가 귀하니까 이 옷감이 없어서 못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때 또 돈 많은 사람이 몇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가난할 그렇죠. 때고. 근데 이제 또 언론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신문사, 통신사를.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님이 이제 피난 시절에 부부 동반으로 그때 무슨 헬싱키인가 그 올림픽 구경을 간다고 이제 어머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예. 태어나실 때부터 줄을 잘 태워 나셨구나. 그래서 두 분이 우리가 피난 시절에 네. 아 어머니 아버님이 외국을 간다. 그래서 보니까 뭐 몇십 군데 나라를 네. 나간 김에 이제 다 돌아본다고 그냥 한 몇 달을 나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덴마크 같은데 궁에서 음식을 하는데 몇백 명이 그 저녁인가 이제 그 오찬을 하는데요. 그게 그냥 이렇게 막 놓는 게 아니고 웨이터들이 아주 그 다 그 제복을 입고요. 이게 딱 쓰고 걷는 그 박자도 음악까지 들리더래요. 네. 그리고 이제 식탁에 테이블에 포크, 나이프 놓는 게 한 이쪽에서 그냥 다다다다 도미노 게임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거 하듯이요. 음악적으로 다다다다 하고 그건 너무나 그 인상적이어서 아 문화가 발전하는 데는 이렇게 식문화가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영국을 가셨는데요. 그때 이제 홍차를 접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그 홍차가 그냥 목이 말라서 마시는 차원이 아니고 너무나 거기 같이 나오는 그 테이블의 아름다움과 꽃꽂이서부터 네. 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샌드위치 뭐 케이크 뭐 이제 나오는 그 문화를 보고 너무나 그냥 놀라시고 쇼크를 받으신 거죠. 반하셨죠. 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원래 이쁜 걸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쁜 그릇 같은 걸 좋아하시는 거 제가 아마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어머님. 네, 그래서 어머님은 뭐 좋은 거만 있으면 퍼주고 대치워 주느라고 뭐 그렇게 주기를 좋아하셨어요 옛날에 이댁 어머니 김미화 여사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니까 6.25
겪고 아무것도 참 물자 귀할 때 네. 가니까 오죽하겠어요. 여자 눈에 뭐 다 살림살이가 다 네. 이쁘고 하니까 그걸 그냥 막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녀오셔서요. 너무 화가 나셔갖고 다시는 네 엄마가 안 다닌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했더니 그러기고 뭐 칠보한 그 은으로 된 스푼이고 작은 그 홍차용 뭐 커피용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오시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걸 다 들어야 되잖아요. 동양에서는 여자가 들지만은 그때만 해도 서양에서는요 여자한테 무거운 짐을 들게 하면요 남들이 용서를 못 해요. 지금도 좀 그래요. 야만족이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달을 하고 오시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뭔가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표정이 이제 섞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고 또 결정적인 거는 또 이제 일본에 이제 가서 아주 고급 차에 한번 초대를 받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질문을 받은 거예요. 당신의 나라도 다도가 있느냐? 그 어머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있다고도 하기 좀 뭐라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이 그때만 해도 6.25 끝나고 그렇죠. 뭐 그게 잘 있습니까? 없죠. 가만 생각하니까 있다고도 할래도 그렇고 없다고 할래니 또 자존심 상해서 네. 그래서 그냥 아주 당황해서 와서 그 길로 돌아오셔서 이제 차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역사를 파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난리를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료가 일본에 많이 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료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떻게 됐냐 이제 그때부터 어머님이 이제 역사를 이제 전적으로 공부하시고 시작해서 보니까 우리는 참 가야 때부터 2000년 또 삼국 시대부터 고려를 거치면서 이제 그 좋은 차 문화가 있었는데 또 우리 고려 시대 때 보면요 차 문화에 우리가 절정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본하고 우리의 특이한 거는 우리의 차 문화는 궁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사무라이 네.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일반에서 이제 정립이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궁중에서 고려 때의 차 문화는요 아주 황금 시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뭐 고려 발관의 연등에 이르는 거는 이제 우리가 농업 국가니까 이제 부처님을 기쁘게 해준다는 그런 등을 키는데 이때도 차가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궁에 다방이라는 그런 이제 시설도 있어서 정말요? 예, 다방이라는 이제 그게 차를 만드는 기관도 있었고 계급에 또 이제 차를 다루는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면은 차를 나르는 그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를 날랐고 또 군인들이 어디 가서 이제 전쟁 가서 이기고 오면은 임금님이 차를 내렸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의식이라든지 차가 빠질 수 없었고 특히 이제 왕족의 이제 왕자라든지 뭐 공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혼인을 할 때 네. 차가 꼭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뭐 길사, 흉사 우리가 차례란 말은 많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차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데 예. 말이죠. 예.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옛날에는 차 문화가 우리 것이었었는데 말이죠. 네. 근래 뭐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그 문화를 다 가져가서 흡수해갖고 자기 거라고 주장해갖고 우리는 진짜 그때 콜라 사이다 아니면 뭐 먹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커피. 예. 그래서 이제 식혜는 그래도 고급이야. 예. 그래서 한국 차례는 거를 완전히 그렇죠. 잊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시 일으키셔서 네. 그 어머니께서 네. 일으키셔서 오늘날 사실 콜라 사이다 커피 버덤도 우리 차를 정말 마시자. 전통 차를 마시는 젊은이들이 네. 참 많아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을 어머니를 따라다니시면서 다 네. 보셨을 텐데 그럼요. 그 네.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날이 네. 있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고려 때 화려한 차 문화가 네. 조선 시대 오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불교가 이제 억압당하고 유교가 이제 뭐라 그러나 이제 올리면서 이제 이게 억불 승류 정책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임진왜란이 사실 일본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왔다 하지만은
결과는 우리 차 문화를 갖고 간 결과가 된 가져가죠, 겁니다. 가져가죠. 예, 도자기 그래서 보고 샀다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차 그 오래된 참 아름다운 차 문화가 일본으로 다 갔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자신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 문화가 탐해서 갖고 가고 또 못 갖고 간 거는 밖에 내놓고 몇 개월을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도공 사발들이 많이 간 건 그리 다 갔죠. 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공들이 뭐를 했냐면 지금 일본의 주요한 그 요는요, 우리나라의 그 도공들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다 잡아갔죠. 예, 그때? 많이 잡아갔지요. 그래서 그 여러분 매스컴에서 잘 알려진 뭐 심수관시 대표적인 그런 예고 또 일본의 그 아리따 야끼레는 그거는 이제 유럽에서 많이 수출을 했는데요. 거기도 보면 원조가 2, 3평실에는 우리 조선 도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 동네에서요, 뭐 굉장히 지금까지도 비를 세우고 제를 지내드리고 그래서 일본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자기만 가지고도요, 정말 그 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고 또 문화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도공들이 좋은 일을 한 거지요. 네. 그래서 그걸 뺏기고 거기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 일제안 복원했을 때 거기 계시던 초의 스님이란 분이 우리의 이제 차에 이제 그 동다송을 쓰시고 다시 이제 뭐 여러 저서를 쓴 우리의 다성이라고 이제 짓는 그 스님이 이제 잠깐 그 붐을 일으키나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36년간 일본의 그 정말 정치하는 동안에 이분들이 우리 차 문화를 완전히 없애고 자기네식의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문화는 그 참 다 모르고 절하는 거부터 신발 뭐 벗고 절하는 거 뭐 차 마시는 게 다 일본식으로 잘못 네. 예 돼가지고 우리는 차 문화가 없고 일본만 있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려졌죠.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연구를 하시고 또 이제 고생을 하시고 해서 이제 그 뭐 학자들 분들한테도 우리나라 차 연구를 해달라고 설득을 하시고 그때는 모두 그 차는 뭐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학자들한테. 근데 설득을 하고 그래서 성균관대학 국민대학에 이제 차실을 이제 처음 만드셨는데 그때로서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운 좋게 남아 있었는 게 궁예 네. 상궁님이 두 상궁님이 이제 그를 생존해 계셨어요? 예 생존해 계신 분이 이제 마지막 상궁님이 예. 그분한테 어머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단 한 분이 이어받았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그럴 때 같이 따라가셨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이제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성상군, 김상군이 계셨는데 성상군은 이제 그 몸이 안 좋으셔서 잘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직접 가서 이제 공책 들고 가서 메모를 하시고 네. 김상국님은 이제 그래도 몸이 가보이셔서 제가 이제 아버님 그 찝차를 가지고 제가 주로 모시러 가고 이제 배우고 또 모시다 드리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배웠는데 이제 그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머님이 절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는 그냥 손님이 많아요. 보통 뭐 100명, 200명이 그냥 같이 매일 집으로 손님이 예,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사업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또 국회 출마하다 보니까 또 그 선거 지역에서 뭐 지금같이 갑니다 뭐 전화 연락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시는 날이 오시는 날이고 가시는 날이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고 하면요. 또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 또 오시고 하면요. 꼭 절을 시켜요. 고향부터 물어보세요. 아유, 대개는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면 한경북도다 뭐 아이고 그러면 대개 집에서 하던 절을 해봐라. 네. 그럼 또 그걸 하고 저보고 따라 해보라 그러고 어머님 또 적으세요. 그래서 저는 팔도강산 절을 밤낮 누가 오면요. 새로운 사람이 뭐 고향으로 막 아이고 겁이 나서 아이고 이거 오늘 어떻게 또 도망가려고 어머니는 항상 따라다니셨어요? 예, 그럼 거의 다 항상 지켜보셨어요?
배우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심벌,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머니가 정립한 걸 배운 게 아니라 네. 그 생활이 정립하기 되셨죠? 전에 자연스럽게 몸이 익힌 거지 네. 제가 그걸 배우려고 뭐 네. 시간 정해서 배운 것보다는 네. 자연스럽게 익힌 그러니까 겁니다. 어머님의 네. 그 다도 문화를 네. 전수받으셔서 네. 나도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다. 네. 전통으로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어머님은 그 성격상 네가 꼭 이걸 해야 된다 말씀은 안 하신 네. 걸 제가 또 몸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아이고 저거는 시집이나 갈 수 있나 모르겠다 밤낮 골골대서 그래서 어릴 때 그냥 보약을 많이 지어주셨는데요. 네. 그 뭐 무슨 보약 용든 거 예, 이런 예. 건 저는 늦게 해서 소화를 못 시켰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이 사발을 이제 우리 언니 저하고 이렇게 주시면요. 저희가 그걸 먹진 못하고 빈 사발을 갖고 어머님 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도저히 먹을 참 용기도 안 나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또 그렇다고 지금 같으면 아유 아무나 그냥 정원에 버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부탁을 해요. 언니 내 것도 먹어달라고. 그 언니가 다 드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자기 거 제 걸 먹고 우리 언니는 점점 건강해지고 저는 점점 배실거리니까 네. 어머님이 아니 같은 보약을 먹이는데 네 언니는 더 건강해지는데 너는 왜 더 배실거리냐 이제 그러신 일도 있는데요. 그래서 네. 안쓰러우니까 이렇게 뭘 하면 절도 참 잘하고 모든 걸 이렇게 뭐 이렇게 잘 하는데 몸이 약하니까 안쓰럽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강요는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제가 이제 그 원인 없이 변명 없이 많이 아팠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불심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그 흙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조그만 농장에 가서 아주 시간만 있으면 풀을 뽑아요. 그래서 풀 뽑고 땀 흘리고 그래서 제가 까맣지 얼굴이 안 그래도 흰 편은 아닌데 더 까매서 저기 풀을 뽑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네. 근데 하루는 풀을 뽑고 있는데 거기 같이 가신 대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아 느닷없이 그냥 호미를 들고 팽개치는 거예요. 왜? 네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름나게 뭐 할 일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복원한 다도를 그냥 둘 거냐 다래를 네가 그냥 응? 그냥 내버려 둘 거냐 뭐 하는 짓이냐 막 화가 나셔서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아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게 뭔가 이걸 하라고 부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 내가 정말 어머니 하시는 걸 이어받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제자 관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화돼서 더 이 문화를 보급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명어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 만드신 것까지는 좋은데요. 예, 예. 그래도 어려서는 그 부잣집에서 커지려면 대개 피아노부터 치고 네. 그렇죠. 우리 딸 피아노 잘 친다. 얘는 음악가다. 얘는 그렇죠. 성악가다 하고 난리 치셨을 텐데 예. 그 얘기 듣기로는 음악에도 많이 예. 어려서 소질이 있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 왜 음악 쪽으로 가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제 자신이 볼 때요 소질 있다고는 저는 보질 않고요. 음악이란 거는 그냥 옛날에 이제 그 유명한 작곡하신 분들이 해놓은 거를 연주하려면요 벽 쳐다보고 하루 종일 뭐 5시간, 8시간 두들겨 대야 정말 무대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화대학 음악대학을 다녔는데요. 네. 그 독재 같은 거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수로? 그러면 그냥 밤새도록 칠래니 모두들 식구들이 잠 못 잔다고 아우성이고 내가 새벽에 두드리니까 또 옆집에서 또 난리고 있어. 그 무거운 피아노를요 일 년에 제 방을 몇 번을 바꾸는지 몰라요. 전통문화 예. 보급의 첫 테이프가 그러면 예. 그 명언문화재단이 예.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게 언제? 그러니까 이제 1995년에 허가가 났는데요. 네. 그 나기 과정에 또 몇 년 어려운 그 시기가 있었어요. 왜요?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네.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15년. 그러니까 그냥 밤낮 가서 이 사람 붙들고 설득하고 저 사람 붙들고 설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 3, 4년이 지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힘들게 네. 재단을 이제 설립을 했지요. 역시 영광이라는 건 틀림없이 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인간문화재로 네, 이렇게 네. 딱 이렇게 지정이 되셨는데 네. 그 어떤 계기에 그 인간문화재가 되셨는지. 네, 사실 그 어머님이 그 다도 복원을 할 때는요 도자기도 제대로 없었어요. 다 일본식 도자기를 쓰고 해서 그러니까 무슨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뭐 샘플에 대상이 없으니까 도자기 좀 빚인다 하는 사람을 데려다 구우려니까 가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청자 뭐 기술 있는 사람은 청자고라고 가마를 또 지어주시고 네. 백자는 또 백자에 또 가마를 지어주고 분청은 또 분청. 뭐 이래 또 생활 이제 도자기 또 이런 거는 또 그걸 해서 가마만 지어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과연 가마를 지어주면 제대로 도자기를 해오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일본 도자기가 나와버려요. 뭐 일본 거 나오기 전에요. 주전자에 물이 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질질 새고 뚜껑이 훌덩 뭐냐 떨어져서 깨지지를 않나. 하여튼 그러니까 몇백 개를 밤낮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다시 이렇게 구워라. 그러면 그 몇백 개 구운 가마 값을 또 물어주고 돈을 주면서 또 구워오고. 그 나중에는 이제 절수는 됐는데 모양이 또 아닌 거예요. 한국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림을 그려줘도 설명이 안 되고 나중에 너무 짜증이 나시니까 절구통이라도 주니까 좀 한국적인 거 만들으라고. 맞아요. 그런 거 이런 거 저는 옆에서 듣고 자랐기 때문에 뭐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뭐 이거보다도 너무 고생스러운 거를 봤고요. 또 뭐 도자기뿐 아니라 무형문화재 지정이 어떻게 해서 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국악도 그렇고 뭐 피리서부터 무용 뭐 염색하는 거 또 목각 상만 예. 전통 문화에는 어머님이 안 도와준 분이 없으세요. 다 그러고 학자들 공부하라고 또 뭐 연구비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님이 같이. 이제 그분들을 해서 이제 당신은 A에 대해서 공부하시오, 당신은 B에 대해서 공부하시오 해서 지원을 해서요. 이거를 모아서 1979년에 처음으로 차에 학술대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흔해 빠진 게 학술대회죠. 그 시대 때는 차가 뭔지도 모르는데 학술대회 한다는 거는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세종문화회관 생기자마자 처음으로 이거를 궁중달에부터 생활달에 또 사원달에 스님들이 이제 스님들도 자연스러운 거 좋지만은 규율을 갖고 마시라고 또 스님들 이 선다까지 다 정립을 해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때 같이 동참하신 학자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위에서 궁중달에야말로 우리 전통 문화에 이거에 정말 기본이 되는 건데 왜 술 같은 거는 문화재가 많은데 차는 문화를 안 주느냐 문화재를.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자연이 아닌데 예. 숨을 얼마나 쓰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부처님의 네. 부처님 모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구나. 예. 자주 다니신 절 같은 데 있으세요? 옛날에는 뭐 이제 그 지방에도 명찰 이제 많이 골라 다니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막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요. 제가 또 중앙 신도의 일을 또 할 일이 있고 부회장님 하니까 하시다. 자연히 조계사에 자주 가게 들리게 되죠. 되고요. 예. 또 이제 그 지방 행사 같은 거 있으면요. 의례적으로 절은 저의 친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어디든지 들읍니다. 그렇게 큰 그 명원 문화재단이나 뭐 그 조계종 일도 보시고 하면 어려운 일도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 언젠가 부처님의 가피력을 이렇게 느껴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어릴 때
예, 어릴 때 저는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러시다고. 사실 제가 외가에서요. 그 할머니들이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바느질을 하는데 네. 제가 천 쪼가게 얻고 싶어서 네. 저는 유난히 이제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고 그냥 깡충깡충 뛰다가 바늘에 찔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수술하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바늘에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이 안 됐을 텐데 제가 죽었을 텐데 이 살아난 게 이 부처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까지 부처님 날 살려준 그 뜻이 이런 데 있지 않나 이제 요즘 이제 그걸 이제 느끼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국민학교 다닐 때 고무줄 있지 않습니까? 고무줄을 옛날에 불씨랬거든요. 그렇죠. 검은 고무줄 하시거나 이걸 이어서 아파요. 예. 그래서 여기 저기 이제 둘이 이제 고무줄을 하면 여기부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뛰고 그러면 이제 눈 위치에 왔는데 저쪽에서 이걸 탁 놓으니까 이게 눈이 탁 왔어요. 정말 휴지 한 장 차이로 장님이 될 뻔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지금 멀쩡해서 책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역시 부처님의 가표력이 그리고 있으세요. 제가 40 지나서 참 변명도 모르고 몇 년 동안 시달리는데 오늘날 이렇게 살아남은 거. 좋은 일 하시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 부처님이 저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살려주신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불교 후진들한테 그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불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 생각에는요, 부처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 마음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마음속에서 신심을 가지시면요, 꼭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 쉬운 얘기로 이제 최근에는요, 제가 야외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야외 행사를요, 몇천 명이 오는데 비가 오면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못하네. 근데 한 번은 나를 이제 지방에 잡았는데요. 장마철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데 아침에 행사장에 가니까 빗방울 똑똑 흐르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행사는 마쳤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좋으면은요 인간이 좀 간사한 데 있잖아요. 좋으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 곤란하면은 저도 모르게 간센보살님하고 부처님을 막 조상님까지 찾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해가 떠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아요. 그 행사 시간에 끝날 때까지 해가 쟁쟁해서 바람 한 점 이상하니. 안 부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신기한 거는요. 네. 행사가 딱 끝나니까 쏟아진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비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이. 그랬죠. 정말 신기한 일이 예, 많습니다. 저희 불교를 접하면서 부처님을 접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겪죠. 정말 네, 겪죠. 신기하죠. 네. 혹시 그러면 지금 전통 문화에 우리 다도도 좋고 다 이걸 지금 가르치시면서 현대 생활하고 좀 병목해서 살아나가야 될 텐데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짧게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지금 젊은이들이 저희들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면 그만큼 정신적인 문화가 뒤따라줘야 되는데 너무 경제적인 것만 발달하고 또 요즘은 다 핵가족이 돼서 부모들이 바쁘고 자녀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 문제아들도 많고 하는데 이 다도 교육이라는 거는 참 정신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정규 과목으로 이제 넣으면 좋지 않나 이래서 좋죠. 예. 근데 이거는 제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네. 요번에 이제 그 전국에서 교사분들이 오셨는데요. 자기네들이 정말 건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네 방학 동안 연수도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다도같이 재미있는 이런 교육을 처음 받았다고 극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몇십 명 오셨는데요. 한 일주일 이제 쭉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수를 받고는 이거는 자기네들은 정말 가서 학교에 돌아가서 정말 그 학생들한테 꼭 가르치고 이거는 교육부에 권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도 너무나
좀 반갑고 그동안 고생한 게 그 말 한마디에 정말 다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김희정 그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니까요. 참 우리가 불자라는 것을 영원하게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요. 그 속에 또 아름다운 다도가 있었다는 데에서 우리 인간성의 상실을 극복해 주지 않나 하는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무형문화재 궁중 달의 기능 보유자신 김희정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다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차문화의 바탕을 불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다도 문화가 발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TV를 보시는 분들도 저와 똑같은 소감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요. 그리고 김희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장미아 씨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두들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